자, 지금 장이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 이유 뭘까요? 네, 시장에서 주도를 했던 AI 관련된 수익성 우려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오라클이나 그다음에 믿었던 브로드컴 이후에 브로드컴도 지금 거의 한 2, 3일 동안 2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주도 섹터에서 약간의 수익성 우려, AI 관련된 우려가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다가 뭐 국내에서 그래도 괜찮게 진행됐던 뭐 방산이라든지 여러 섹터들이 또 힘을 못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일부 좀 수급이 나오는 상황이고 기관들도 이걸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수급 상황에서 굉장히 열버진 수급 상황이 여전히 있다 보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고용 보고서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미국 시장의 17일 수요일 정도에는 아마 마이크론 실적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 마이크론 실적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반도체 등을 포함한 AI 관련주들의 변곡점이 좀 될 수 있을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 시장이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말씀대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네. 꼭지 아니냐. 네. 금침이 이렇게 흔들릴 때 좀 손절치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어떻습니까? 이 상승장은 어떻게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 밸류에이션 이야기 드리면 또 그 이야기냐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EPS 상향 조정이 굉장히 강력하게 내년에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타 지금 코스피 PER 밸류가 한 10배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4천선 근처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습니다. 10년 평균 PER 밸류가 10.5배 정도로 코스피가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10배 수준 정도라면은 평균치도 안 되는 코스피 지수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여전히 주가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본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완화적인 기조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2월 1일 날 QT도 종료를 했고 더군다나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채 채권까지 사주면서 약간의 유동성 공급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들어오면서 돈을 풀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TGA 잔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의 TGA 잔고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장은 분명합니다. 다만 미국 시장의 단기적인 AI 버블론 관련된 우려에서 뭐 밸류에이션이 일부 높은 종목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이 특히 뭐 오라클이나 코위브나 관련된 채권 발행과 관련된 조금의 부도 위험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된 이후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야기됐던 브로드컴까지도 일부 지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 저하, 그러니까 BAI 부분의 어떤 사업 부분이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다, AI 부분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그러면 수익성 저하가 될 수도 있겠네. 그리고 페르미 같은 원전주가 일부 투자 유치가 좀 불발이 되면서 그러면 원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데이터 센터 이루어지지 못하면 뭔가 지연될 수도 있겠네라는 불안감이 동시에 좀 엄습이 됐다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AI 관련들이 역시 빠졌고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지도 분포를 보면 AI 관련주 빅테크들은 빠졌지만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재라든지 산업재 이런 쪽은 다 올라왔거든요. 지수는 밀렸지만 빅테크들이 빠졌고 나머지들은 확산세로서 올라왔다는 점은 우리가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약간 변할 수 있는가라고 약간의 스타일 변화를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항생도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일본도 한 1.3% 정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한 0.8% 가까이 0.74 빠지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는 코스닥 2%, 코스피 한 1.8% 더 빠지고 있는데 이거 뭐 글로벌리 뭔가 불안해하는 요소, 지금 말씀하신 그거와 똑같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뭔가가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새로운 뭔가가 터질 것은 아직은 보이진 않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역사적인 하이 리코드를 쳤다고 하지만 이 투자 등급 대상의 채권의 CDS는 과거 대비로도 아직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의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비화되기는 조금은 지금은 이르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고, 워낙 주도 섹터들이 많이 올랐고 밸류가 사실은 뭐 팔란티어 등을 포함해서 브로드컴도 아주 싼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도 섹터가 흔들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빅테크들이 움직임이 조금 더 하방 쪽으로 단기로 좀 잡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그런 수급들이 조금은 다른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반도체가 이끌었던 부분이 분명합니다. 상반기에 조방온이 이끌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평화협정 이런 것들도 어떤 방산 쪽에 약간 그런 게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 발주라든지 수주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쉬어가는 공백기 물론 마스카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지금 뭔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부 조금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지 못했고 발주 자체가 워낙 올해는 급감했기 때문에 오른 상태에서 좀 쉬어가고 있고 원전도 AI 쪽 데이터 센터 쪽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역시 이런 부분도 역시 꺾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주도 섹터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만 좀 놓고 본다면 일부 뭐 D&D 파마텍이나 보로노이나 그다음에 삼성 관련된 바이오 이쪽은 견조하고요. 그리고 방어적인 섹터들 특히 통신이라든지 금융, 기주사 이쪽으로 순환이 돌면서 역시 그리고 일부 많이 쉬었던 밸류 매력을 갖고 있는 이 화장품 쪽에 뭐 달바 글로벌이나 APR이나 숫자를 보여줬던 그런 섹터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기존의 주도주에서 좀 피해가면서 섹터에 대한 확산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코스닥 매도, 코스피야 뭐 1조 가까이 매도한 적도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4천억 매도가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코스닥이 3,130억 정도 지금 매도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어제 코스닥 우리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스피보다 더 좋아지겠구나. 또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외국인은 왜 이렇게 팔고 있는 건가요? 뭐 전체적으로 집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보면은 뭐 에코프로 그룹 등을 포함한 2차 전지가 좀 좋지 못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아마 뭐 미국의 일부 자동차 회사가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손실 굉장히 크게 손실을 떨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영향이 결국은 좀 전기차 섹터에도 역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로봇이라든지 일부 최근에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섹터들이 조금은 또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모멘텀으로 아마 매도가 좀 많이 나온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에서 지금 현재 4,700억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 3,680억을 팔고 있으니까 공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매도 규모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아마 코스닥이 뭐 코스피 시장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작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례적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역시 동조해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만 받아내고 있는 수급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속되는 그 AI 버블 오라클로부터 시작한 브로드컴에 이어지는 요거에 대한 영향이지 새로운 어떤 글로벌 어떤 매크로 악재는 없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군요. 네, 현재 오늘까지는 그 부분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다가오는 것이 12월 중순 이번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본의 금리 인상 그렇죠. 이슈가 19일 날 기다리고 하는데. 있습니다. 시장은 뭐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단순히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청산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는 우리가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센티적으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만약에 피력을 해버리면 자금들이 약간 이런 쪽에서 좀 벗어나면서 일본 쪽으로 회귀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불안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을 풀고 있지만 이 글로벌 자금 자체가 일본 쪽으로 다시 회귀되는 일정 수준의 금액이 있다고 좀 생각한다면 시장에 대한 유동성 흡수가 조금 문제가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래서 지금 눈치 보기.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기조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다면 조금 불안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도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벌써 또 8만 달러 중반까지 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이 말라가면은 결국 이 부분도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더 말라가게 만드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영향일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쪽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뭐 8만 6천 깨졌다라고 하던데 아까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자, 근데 말씀대로 오늘 일본 이렇게 좀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 증시가 반도체주의 하락으로 시작이 됐다. 네. 이 얘기 보니까 역시 AI 버블에 대한 영향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네. 오늘에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19일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스탠스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침에는 그래도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반전도 되는 듯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0.8% 빠지니까 이게 뭐지? 맞아요.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민감해졌어요. 맞습니다. 뭐 네. 1년 내내 워낙 국내장이 뭐 글로벌에서 가장 좋았다 좋았고요. 그리고 뭐 사기만 하면 오른 장이 이제 상반기에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물론 오늘 장이 뭐 그렇게 우리가 참을 만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빠질 때는 아프죠. 아프긴 네. 하지만 워낙 좋았던 장에서 조금 빠지는 것들이 불안하실 텐데 어쨌든 뭐 밸류를 믿고 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적이 또 무난하게 나오고 12월 넘어가면 결국 이제 실적을 보게 되는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이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오늘 뭐 달바 글로벌이나 APR 등이 올라가는 걸 보면 그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섹터 종목 가운데 숫자가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땡겨줄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장에 대한 기존은 훼손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의 이 변동성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냥 변동성으로 네네. 봐야 된다. 네. 네. 뭐 최근에 일부 뭐 하우스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내년도 굉장히 장이 좋을 건데 신고가 영역을 가게 되는데 그렇죠. 변동성이 엄청 커질 거다. 예, 그래서 참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아니 무슨 외국계 증권사들부터 나오는 얘기가 전부 코스피 6천, 뭐 7천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네, 네. 좋게는 보는데 그리고 반도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계속 그 쇼티지 현상 네. 요거 보면은 삼성과 SK하이닉 실적 계속 좋아질 거는 뻔한데. 뻔합니다. 예. 근데 우리 투심이 자꾸 이 주가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니까. 그렇죠. 뭐 하루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 미국 시장도 S&P 500 관련된 내년 추정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100 정도 제시한 게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7,700 이상으로 보는 쪽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아무도 빠진다고 보는 미국인들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이 좋을 거에 대해서 결국은 아마 7월, 8월 뭐 대선, 그러니까 네, 대선이 아니라 내년 선거가 있을 텐데 미국 선거 직전까지는 유동성 풀리면서 트럼프도 올해처럼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조용조용하게 경기를 올리고 주가를 올리고 뭘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돈을 풀면서 좋을 거다. 감세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반도체가 워낙 쇼티지가 강하기 때문에 26년도까지는 굉장히 강한 호황이 진행될 것은 명확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약간의 AI 쪽이 흔들리다 보니 다른 쪽으로 확산세가 있긴 하지만 AI 빅테크만큼의 파급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의 지수가 흔들리고 여기에 따라서 좀 불안해하시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우리 아침 방송에서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만 브로드컴 43배 PER하고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아직도 뭐 그렇습니다. 네. 네. 포워드 기준으로는 뭐 10배 뭐 안 되니까. 자,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외국인이 약간은 매수하고 있군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한 18,000주 정도 매도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이 반도체 대장주 흐름 일단 한번 점검하고 오늘의 특징주로 넘어가죠. 네, 지금 CT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적극적인 반도체 의견을 내고 있는 쪽인데요. 뭐 국내 뭐 리서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CT 쪽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내년 영업이익을 116조 원에서 117조 원대 정도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그에 준하는 조금 낮게는 보고 있지만 상당히 그에 준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는 17만 원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100만 원까지 부르는 쪽도 있고 그리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80만 원, 85만 원 정도까지 부르고 있어서 상당히 어닝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연간 단위로 좀 따져본다면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 상승폭이 더 컸었고요. HBM의 지배력 이걸 가지고 하이닉스 상승이 훨씬 크고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 전자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 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첫 번째 HBM3 10이라는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게 이제 확정이 됐는데 물량 자체가 크진 않죠. 그러니까 의미는 있으나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 HBM4와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좀 앞서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아마 1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엔비디아 쪽에 2분기부터 들어간다 보고 있어서 한 3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BM4를 좀 따라잡는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최근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레거시 DRAM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HBM이 독점적으로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으면서 HBM3가 조금 가격이 빠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 평균 ASP가 HBM 정도가 수익률이 한 60, 한 2%대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레거시 DRAM이 70% 넘는 수익성을 낼 거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못해서 올해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별로 못 올랐지만 이제는 HBM을 잘하지 않고도 훨씬 더 하이닉스보다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가고 더군다나 HBM도 어느 정도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삼성전자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또 턴을 합니다. 지금 어제 기사가 AMD까지도 12월 달에 어쩌면 새로운 2나노 관련된 파운드리 계약을 AMD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브로드컴을 포함한 이런 쪽에 아마 점유율로 봤을 때는 HBM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1위로 아마 올라올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토리가 삼성전자 쪽에 조금 유리하게 보이는 국면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를 숏을 하고 삼성전자를 롱을 잡는다. 이것도 좀 잘못된 거죠. 하이닉스도 여전히 HBM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둘 다 좋아지는 건 맞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가 조금 상승폭이 적다는 점에서는 단기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덜 오르거나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구간은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공이 두 회사가 다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소부장은 조금 다르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접어들면서 일부 소부장들은 이제 기대감 가지고 한 두세 배 정도, 뭐 서너 배 정도까지 올라온 반도체 소부장이 크게 많고요. 특히 종목으로 본다면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몇 배씩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숫자로 보이기에는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올라왔다고 보이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레거시 DRAM의 수익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캐파에 대한 공격적인 스탠스가 아니라 수익성 전략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공이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하기보다는 지금 가격을 향유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발주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딜레이 되거나 천천히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장비가 발주되는 것도 26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선반영돼서 주가들이 기대감을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발주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아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지만 이 발주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가격을 누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에 약간의 좀 쉬어가거나 가격 조정이 있거나 이런 국면을 접어들는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특징적으로 올라오는 그 섹터 어디라고 봐야 되죠? 네, 뭐 오늘 올라온다고 본다면 역시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부 지금 우리가 화장품 쪽 이쪽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섹터로 본다면 지금 저희가 상승률 장애로 본다면 통신주도 뭐 그냥 방어주니까요. 오늘 같은 주에 이제 상당히 괜찮고 편의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일부 엔터주, 그다음에 보험, 금융, 은행 이쪽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화장품 이런 쪽도 당연히 들어옵니다. 특히 오늘 봤을 때는 뭐 달바 글로벌이나 APR 이렇게 APR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LNC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쭉쭉 올라오기 때문에 펌텍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뭐 APR, 달바 글로벌 등등 포함해서 코스맥스도 5%대 올라옵니다. 최근에 이미 주가들이 화장품주가 꽤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일부 코스맥스나 지금 한국 콜마 등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 외에도 밸류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이제 숫자가 나오는 4분기 성수기에 숫자가 나오는 일부 종목들이 주가들이 꽤 오늘 튀어오른다는 점이 눈에 보이고요. 그 외에도 방어주였던 통신주, 그 다음에 금융, 지주, 그 다음에 내수주들 가운데 일부 종목들, 뭐 음식료라든지 일부 이제 내수주 편의점 이런 종목들까지 4분기에 대한 어떤 내수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 업종보다는 약간 확산세로서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뭐 순환 매장이라고 표현이 되던데 한국도 지금 순환 매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빨라.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 장도 보면 어제 지수도 많이 빠지고요. 네. 일부 대형주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컴이나 이쪽도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어제 바이오텍은 헬스케어 쪽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 외에도 소재주라든지 이런 또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쪽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확산세가 여전히 기존에 좀 쉬었던 쪽으로 많이 이제 넘겨가고 있는데 한국 시장도 지금은 이런 주도였던 AI나 뭐
뭐 조방원 이런 쪽에서 약간 벗어나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원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지지만 전력기기나 전선 쪽은 그래도 좀 버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완전히 그러면 이쪽이 꺾인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가 힌트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나 IT가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전선 전력기기까지도 사실 오늘까지 또 빠졌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쪽은 또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끝난 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 수익성이 조금 지연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반영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브로드컴도 지금 뭐 계속 급락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가이던스 발표하고 나서 증권사들은 전부 목표 주가를 상향했잖아요. 네.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좀 부정적인 부분을 자극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5,300억 달러 정도의 수주 잔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3천억 달러가 전부 오픈 AI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과연 그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를 믿지 못하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오픈 AI의 어떤 주도적인 지배력이 조금 흔들린 건 분명합니다. 70% 이상의 지금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은 알파벳의 지금 제미나이 3.0에 대한 점유율이 꽤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불안하고요. 참고로 오픈 AI가 어제인가요? 디즈니와의 협업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을 주고받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역시 지분에 대한 이슈를 서로 하기 때문에 돈도 없이 사업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수익성이 조금 아직은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라클이 좀 힘들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브로드컴은 어쨌든 BAI 부분의 수익성이 AI 부분의 수익성보다 훨씬 지금 좋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니 수익성이 AI 쪽에서 더 좋아야 되는데 돈은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돈을 BAI보다 못 본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려가 높은 밸류에 대한 우려가 역시 생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캐펙스가 이제는 중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돈을 버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확인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역시 17일 날 수요일 날 발표되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내면서 실적은 좋은 건 압니다. 가이던스가 있으나 미국도 스트리트 컨센이 또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높게 나와야 되고 여기에다가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마이크론이 어떤 센티를 바꿔준다면 AI나 반도체 쪽이 아마 그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충족을 못 시키면 한 번 더 부러질 수 있는 부담감도 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방향성은 19일 이후 마이크론 실적 발표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겠군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오라클의 창업주 앨리슨 이 회장 이 사람은 사실 그 트럼프와 함께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만든 그 스타게이트 네. 그 프로젝트를 믿고 베팅을 완전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트럼프의 실패고 미국의 실패인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에 대한 맞습니다. 의문이 좀 들어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오라클 이야기를 계속 이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개별 종목의 이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은 엔비디아 쪽에 어떤 밸류체인 그리고 알파벳의 밸류체인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부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시장 자체가 결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건 이제는 돌이키기가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 산업 자체가 그 방향으로 분명히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그것을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거고요. 개별적인 어떤 종목에 대한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안정적인 부분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닝과 그 다음에 순부채 비율을 보면 순부채가 어닝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은 좀 예외적으로 보지만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종목들 다른 거 봤을 때는 전반적인 어닝이 상당히 높고 순부채가 역시 낮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가면서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한 상태에서 매수든 매도든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